수비수 입장에서 그건 정말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경기 내내 손흥민의 드리블에 털렸기 때문이죠. 심지어 트리피어는 저번 시즌 리그 베스트에 들었던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손흥민과의 1대1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손흥민은 거의 정상급 수비수들의 저승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장 리버풀의 반다이크도 손흥민의 침투를 막지 못해 연속으로 골을 허용한 적도 있었고, 맨시티의 디아스도 저번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완전히 혼쭐이 나버렸죠. 손흥민이 온더볼이 형편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축구를 보는 걸 때려쳤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즌 손흥민이 보여주는 놀라운 퍼포먼스는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 맨시티전에서 리그 최고의 윙어들을 눈앞에 두고 스피드로 완전히 털어먹으며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왼쪽 윙어로 출전하며 뉴캐슬의 측면 수비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요. 토트넘은 첼시전 이후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저번 시즌 자신들에게 6대1 패배라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준 뉴캐슬을 만난다는 것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뉴캐슬은 중동 자본의 인수 이후 리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다크호스 팀으로 떠오르는 중이고, 향후 몇 년 안에 뉴캐슬이 빅6 클럽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어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는 빅6가 아니라 빅7 클럽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는 했는데요. 실제로 뉴캐슬은 이번 시즌 이미 첼시와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빅클럽들에게 꿀리지 않는 공격진들을 보유하고 있는 뉴캐슬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손흥민을 향한 상대팀들의 견제는 심해지는 중이고, 저번 웨스트햄전에서는 모예스 감독이 중앙의 모든 수비수들을 밀집시키며 거의 6명에서 7명이 넘는 선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고 압박을 넣게 했는데요. 손흥민이 밀착 마크 당하는 만큼 상대 견제에서 자유로워진 다른 토트넘 공격진들이 더 활약해줘야 했으나, 존슨을 필두로 한 토트넘 측면 공격수들은 대부분의 기회를 날려버렸고, 결국 이는 최근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내에서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자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손흥민의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이동하고 손흥민이 측면 공격수로 자리를 바꾼 것인데요. 그리고 이 선택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위치는 보통 중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측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선수가 앞뒤로 둘러싸일 걱정이 없으나, 중앙 포지션에 서는 선수들은 전후와 좌우로 상대 모든 선수들의 압박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항상 중앙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선수는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했고, 토트넘에서도 상대의 압박 속에서 공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손흥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포지션을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맡겨버리고 손흥민을 상대적으로 편한 측면으로 위치를 이동시킨 것인데요. 그러나 히샬리송은 실제로 미끼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애초에 중앙에서 공을 잡을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활동량과 수비 가담으로 전방과 후방을 폭넓게 움직이며 조력자 역할에 힘썼는데요. 그만큼 뉴캐슬의 밀집된 중앙 수비 대형은 쓸모가 없어졌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뉴캐슬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측면에서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양발 드리블을 시도했고, 트리피어는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 잡지 못한 채 한쪽 공간을 열어주고 말았는데요. 손흥민은 그대로 왼발 크로스를 올리며 우도지의 선제골을 도왔고, 1대1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트리피어는 오늘 경기에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도 같은 위치, 같은 상황에서 터져나왔는데요. 36분 다시 한번 측면에서 트리피어와 마주한 손흥민은 잔발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 상대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다시 트리피어를 무력화시켜버렸는데요. 손흥민의 정확한 왼발 크로스는 이번에는 히샬리송에게 전달되었고, 히샬리송은 이 공을 살짝 돌려놓으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두 골을 먼저 집어넣자 사실상 이미 흐름은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후반전도 경기를 지배하면서 세 번째 골을 완성시켰는데요. 59분 페드로 포로의 정확한 택배 크로스가 전방의 히샬리송에게 연결되었고, 히샬리송은 이 공을 땅볼로 깔아차며 팀의 세 번째 골이자 자신의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빅클럽들을 상대로도 경기력이 밀리지 않았던 뉴캐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자 팬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뉴캐슬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82분경 손흥민이 뉴캐슬의 뒷공간을 부수면서 들어갔고, 뉴캐슬 골키퍼는 손흥민의 속도를 저지하지 못하며 그대로 몸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심은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손흥민은 직접 자신이 공을 들고 나와 팀의 네 번째 골과 동시에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페널티킥만큼은 전담 키커가 처리하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토트넘이 우세한 상황이나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서 추격골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경기는 급격하게 기울 수 있고, 한치의 방심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토트넘의 4대1 승리로 끝났고, 이번 경기 리그 10호 골을 집어넣으며 벌써 두 자릿수 골을 넘긴 손흥민은 또 다시 새로운 대기록을 작성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어시스트로 인해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순위 단독 1위에 올랐으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역대 선수 6명 중 1명이 되었으며, 같은 라인에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 아구에로, 램파드와 같은 선수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의 레전드 선수로 올라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는 이번 뉴캐슬전에서 사용한 전술은 최근 강한 맨마킹에 직면하는 손흥민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포메이션이었으나, 이 선택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이제는 앞으로 이 전술이 토트넘의 주 전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손흥민은 측면으로 이동하고 히샬리송은 최전방을 지킬 것이다. 상대가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 무식하게 그곳을 억지로 뚫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 싸움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뉴캐슬의 밀집 수비 대형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 중앙에는 히샬리송이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히샬리송은 공을 잡지 않았다. 애초에 토트넘 선수 그 누구도 히샬리송의 볼 간수와 결정력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러나 히샬리송에게도 강점인 부분이 존재한다. 히샬리송은 왕성한 체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 내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선수이고, 공이 없을 때 뉴캐슬의 후방 라인을 강하게 압박하며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큰 공헌을 했다. 히샬리송은 그저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끄는 것만이 목표였으며, 그로 인해 측면의 손흥민에게 더욱 많은 1대1 찬스가 생기게 되었다. 저번 시즌 리그 베스트까지 선정되었던 트리피어는 오늘 손흥민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넓은 공간을 맞이한 손흥민은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 수비수들을 유린하였고, 왼쪽 측면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막지 못해 뉴캐슬 수비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최근 토트넘은 험난한 위기를 맞이했었으나 오늘 경기에서 전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메디슨과 같은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토트넘과 손흥민은 다시 리그를 폭격할 것이다. 이처럼 토트넘은 이번 뉴캐슬전에서 부진을 씻어내며 완벽하게 재도약에 성공했고, 이제 다음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기를 떠나게 되는데요. 노팅엄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이고,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기세라면 이 경기에서 또 다시 공격 포인트를 잔뜩 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벌써 리그에서만 10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여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골 기록이 어디까지 도달될 수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